자, 오늘은 삼수선의 정리부터 할 건데 이게 짱 중에 진짜 삼수선의 정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림 안에서 이 모양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주어진 그림 안에 이 삼수선의 모양을 만족하는 그림을 발견해내는 것이 짱짱 중요해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자,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책에서 이제 P라고 썼죠. 그 다음에 평면에 포함된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평면을 알파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총 3개가 써져 있는데 순서가 좀 다른 녀석이거든요. 순서대로 해볼게.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M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에서 직선 알파, 왜 알파를 직선이라고 넣었어? 여기까지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 H라고 이렇게 놓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겁니다. 자, 이 녀석은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여기는 수직이라고 여기도 수직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거예요. 알았죠? 그때 이 녀석을 연결을 하면 PH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이걸 지금 증명을 해 보일 거거든요. 즉 조건은 평면 알파와 PM, 선분 PM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MH와 직선 L이 수직이면 내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증명을 해낼 것은 무엇이냐? PH 역시 저 직선 L과 수직입니다를 증명을 해낼 거예요. 알았죠? 자, 봅시다. 알파랑 PM이 수직이니까 이 녀석은 L도 PM이랑 수직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L은 PM이랑도 수직이고 L은 MH랑도 수직이니까 L은 수직이에요. 뭐 삼각형 PMH랑도 수직이겠지, 그치? 그럼 삼각형 왜냐면 PMH 이렇게 세 점 가지고 만든 삼각형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랑 수직이면 이 삼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전부 다 L이 수직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L은 PH랑도 수직입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증명을 해 보이시면 됩니다. 또 증명 자체는 삼수선의 정리 증명 자체는 막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어려웠으면 나도 못했겠죠, 그렇죠? 자, 또 직선이 하나 있고요.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P가 여기 있고요. 이건 뭐 한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M이라고 두께 똑같이.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여기를 또 H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연결하면 그냥 이 수선의 발과 이 점을 연결을 한 것뿐이죠.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 되니? 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MN이 알파랑 수직이다.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즉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알파는 PM과 수직이고 또 PH가 L과 수직이면 이게 이제 조건에 준 겁니다. 알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알파가 PM이랑 수직이다 가지고 역시 L도 PM이랑 수직이다 이고요. 얘네 두 개 때문에 삼각형 PMH가 똑같아요, 증명이. L이랑 수직이죠, 그렇죠? 즉 이 삼각형에 포함된 모든 직선은 L과 수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MH 역시 L과 수직입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거꾸로 마지막 요 녀석이 이제 수직인 걸 이제 보이는 그런 건데, 짠짠 평면이 P가 있고요. P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H라고 하고요. H에서 수직인 직선을 그었어요. 평면 좀 크게 그릴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수직이 되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PH가 L과 수직이고 어딘가 뭐 점이 어디 있다고 이제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어디 있다고 보장은 할 수 없으나 여기 어딘가 적당한 한 점 M이 있어요. 그럼 지금 MH와 L도 수직입니다. 그때 PM을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오케이? PM이 MH랑 수직이에요. 얘네 둘이 수직입니다. 그러면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저 PM이 알파랑 수직이니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치우고 PH랑 L이 수직이고요. PH랑 L이 수직이고요. MH랑 L이 수직이니까 삼각형 P, H, M과 L은 수직입니다. 따라서 선분 PM이 당연히 L과 수직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 그럼 이 두 녀석에 의하여 PM은 L과도 수직이고 MH랑도 수직인데 MH도 알파에 포함된 직선이고 L도 알파에 포함된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에 있는 두 개의 그 직선과 수직이 되므로 PM은 알파랑도 수직입니다. 뭐 이런 건데 증명 자체는 그러니까 즉 삼수선의 정리에 이 직각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직각 세 개를 그냥 번갈아 가면서 순서 상관없이 증명한다는 거지. 즉 뭔 말이야? 셋 중에 두 개 만족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족합니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삼수선 정리는. 뭐 증명 과정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다가 문제 속에서 저 그림을 발견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서 저 그림을 발견해내는 것. 문제에 선이 하나씩 빼고 주어져 있다 이거지. 즉 적당한 보조선을 긋는 거지. 어떻게 삼수선의 정리가 성립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그림 평면과 조건은 이제 평면에 포함된 한 직선, 평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점. 이렇게가 준비물이에요. 알았죠? 그럼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 수선의 발 떨어뜨리면 연결해서 수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자, 이런 그림들, 이런 삼연체 있잖아. 수직으로 돼 있는 이런 삼연체에서 요 점에서 요 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선이 지면과 수직인 선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결을 하면 얘가 당연히 수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요 평면을 보시면 요 평면이 있고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죠. 그렇죠? 됐나요? 그럼 평면에 요 선이 내려가 있습니다. 마치 요 녀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면 위에 있지 한 점에서 평면에 포함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수선에 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어요. 요 녀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 선과 수직이 되게 그어버리면 이 선은 이 평면의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이 수선의 발이 무조건 요 선상에 떨어진다는 얘기지. 됐죠? 요런 식으로 삼수선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림들을 문제 속에서 계속 찾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수직 두 개 보이면 그냥 수선의 발 열심히 내리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들이 7-8번 보시면 진짜 범수학 오픈이래. 오늘 최악의 날인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할게요. 자, 얘들아. 자. 그림이 얘는 그림을 되게 알아보기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그릴 거야. 평면은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줘야 제맛이지.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이렇게 내렸더니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랍니다. 여기 2, 여기 1. 3 이렇게 돼 있대. 그때 코사인 AP, B, 코사인 AP, B, 코사인 A, B, C, P이니까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요가 크기 구하라는 거죠, 그치? 이게 여기가 수직인 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 직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됐나요? 됐나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요 길이가 루트 13인가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14겠죠, 그쵸? 이 각의 코사인은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높이입니다. 예분의 얘가 답인 거죠, 그쵸?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문제밖에 없는데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하나 또 좀 이따 풀 겁니다. 일단 기본 문제 7-9번 보시고요. 서로 직교하는 세 선분 OA, OB, OC 길이가 1, 2, 3이랍니다. 저런 그림이죠. 1, 2, 3. 수직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래요. 밑변 높이만 잘 찾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먼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일단 요 길이 얼마죠? 루트 5인가요? 요 길이 노란색 길이가 루트 5분의 2죠. 왜냐면 지금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치? 이렇게 그으시면 수직, 여기도 수직이니까 요거 직각삼각형이지. 요거 직각삼각형입니다. 그쵸? 두 변, 직각을 낀 두 변이 3하고 5분의 루트 2. 즉, 요 녀석은 루트 5분의 4 더하기 9니까 45, 49? 숫자 되게 이쁘게 떨어지네. 루트 5분의 7이네요. 그쵸? 즉, 내가 찾는 삼각형 ABC는 밑변이 루트 5고 높이가 루트 5분의 7인 삼각형입니다. 그쵸? 다 넓이가 2분의 7입니다. 뭐 요 정도의 얘기입니다. 점 5와 평면 ABC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점 5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 즉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온 요 거리가 무조건 여기에 떨어지겠지, 그치? 그럼 역시 있잖아. 여기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까? OH, OM 곱하기 OC가 CM 곱하기 여기 OH랑 똑같아야 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였죠? 루트 5분의 2 곱하기 3은 방금 찾은 루트 5분의 7 곱하기 OH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얼마니? 7분의 6 정도 되겠네, OH가, 그치? 이런 거예요. 두 평면 ABC, OAB, ABC와 OAB가 이루는 각, 여기죠, 여기. 두 면이 이루는 각은 교선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각이니까, 그치? OAB랑 ABC, 앞에 있는 면이랑 바닥에 있는 면이 이루는 각, 여기. 그치? 그럼 여기는 이 그림을 단면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여기 길이가 루트 5분의 2,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가 루트 5분의 7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 찾으세요는 뭐 이제 애들 장난입니다. 그쵸?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뭐든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연습 문제 보시면 연습 문제 7-17번 하나 봅시다. 7-17번에 45도 돼 있는데 45도 너무 재미없으니까 30도 60도로 내가 좀 바꿔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놓고 못 풀면 어쩌려고, 그치? 30도 60도로 바꿔놓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짜잔! 자, 뭔가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기분이야. 술도 안 마셨는데, 그치? 내가 요새 특강 기간 동안 술도 안 먹고 있는데 3D야, 3D 그림인데 서로 직교하는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그쵸? 직교하는 평면이 있어요.
교선이 하나 있어서 이 점에서 이 평면의 교선이죠, 그렇죠? 이 점에서 평면과 이렇게 30도를 이루. 이 직선은 참고로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입니다. 됐나요? 이 한 점을 A라고 잡고 P라고 잡고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60도예요.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60도. 바닥에 누워 있는 것처럼 숫자를 써야 되는데 60도 이렇게. 여기 어딘가 한 점 B가 있습니다. B까지 잡을 필요 없는데 그때 문제에서 각 P의 B를 구하래요. 이렇게 좋게. 아이씨 뭐 미친놈이야. A, B, B. 요각. 두 녀석이 이루는 요각을 이제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요각의 코사인 값을 물어보죠. 코사인. 보통 이제 특수각이 아닌 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각의 코사인 값이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삼수의 정리를 만족하게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수직 이렇게. 오케이? 그럼 H라고 할까요? H. 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로로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수직이죠. 삼수선의 정리예요. 그렇지?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그럼 요 길이가 2A고 왜냐면 여기가 90도, 30도, 60도짜리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A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가 루트 3A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A고 요 길이가 2분의 3A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 수직이니까 60 여기가 제일 짧은 변이야. 그치? 30도의 맞은편이 제일 짧은 변이잖아 원래. 그치?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만족하게끔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너무 쥐똥만하게 그렸네. 요 길이가 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얼마야? 루트 a제곱 4분의 9 a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13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알 필요 없네.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각의 코사인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2a분의 a가 코사인이죠. 그렇죠? 즉 답이 2a분의 루트 3a 이렇게 되니까 4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증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 뭘 증명을 할 거냐. 지금부터 이거 수직일 때만 돼요. 수직일 때만. 수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 그림을 얘 위로 크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수직입니다. 자,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각 알파 A, P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직선 베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알았죠? B 요각 세타 각 A, P, B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자, 뭐 이런 겁니다. 종종 등장하는 테마예요. 여기저기 문제집이 하나씩은 다 있다. 자, 먼저 볼게요. 여기 H라고 하면 나는 이제 pH 길이로 출발할 거거든. pH 길이를 X라고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알았죠? pH 길이를. 자, 그럼 P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X가 되겠죠. 저 직각상 삼각형 APH에서 여기까지 올게. 또한 그럼 AH 길이는 탄젠트 세타분의 X 이렇게 나올까? 탄젠트 왜 세타야? 미친 사람이야. 알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짜잔. 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수직 여기서 내리고 수직 여기를 뭐 M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P M PM 길이는 X 사인 베타 됐나요? PM 길이는 X 사인 베타 됐어요? PM 길이는 그 다음에
또 어디 해야지? P? 코사인. 오이. 왜 이래.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고 치자.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 그래? 여기까지 B를 이렇게 수직 이렇게.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자 PB 길이가 코사인 베타분의 X. 그치? 지금 PB가 빗변인 삼각형 PHB가 직각삼각형이에요. H가 직각이고 PB가 빗변이니까. 그쵸? 지금 얘분의 얘가 코사인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분의 그 고식이고, 그 다음 HB, BH. BH는 탄젠트 베타분의 X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AB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고 AB 길이 제곱이 AH 제곱과 요 녀석 제곱하면 되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놈 제곱과 요놈 제곱은 X 제곱으로 묶어내고 이렇게만 쓸게.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베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이제 삼각형 APB를 보고 코사인 J 코사인 법칙 쓸 거거든요. 즉 코사인 세타는 2배에 양옆에 AP와 BP가 들어와야겠지. 그치? AP와 BP가 들어와야 돼. AP가 뭔데? 코사인 알파분의 X 곱하기 BP 코사인 베타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AP의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X 제곱 더하기 BP 제곱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X 제곱. 아이고 잘못. 야, 얘는 그냥 탄젠트 아니니? X로 놨으니까 얘분의 얘 요 길이는 X 곱하기 탄젠트 알파. 그치? 그쵸? 이런다니까? 이해돼? 그쵸? 여기가 얘 X 탄젠트 알파 X 탄젠트 베타. 자, 그럼 여기도 괄호 안에가 피타고라스가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베타 이렇게 돼야 되겠지? J 코사인 마저 쓰면 마이너스 이제 AP 제곱 BP 제곱 했으니까 AB 제곱을 빼줘야 되잖아. 그치? AB 제곱이 그대로 얘니까 X 제곱 괄호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어차피 둘이 곱한 X 제곱이 분자에 있는 X 제곱하고 다 없어지고. 그치?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가 1이 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즉 얘네 둘이 1 되고요. 얘네 둘도 1 됩니다. 그럼 분자 2만 남지? 분자 2만 또롱또롱 이렇게 또 약분이 돼요. 그쵸? 그럼 뭐만 남니? 코사인 알파분의 1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1 분의 1만 남아요. 정리하시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즉 코사인 30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둘이 수직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 답은 17번에 연습 문제 7-17번 둘 다 45도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둘이 수직일 때. 자, 정상은 끝. 정상은 끝이래. 정사형은 이런 거예요. 이제 수선의 발의 자취. 수선의 발들의 집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요. 뭔 말이냐면 평면이 하나 있고 직선이 아니라 어떤 선분이 하나 있어요. 선분. 이 지면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선분이 있습니다. A, B, 평면 알파라고 합니다. 그럼 이 A에서부터 B까지에 있는 모든 점을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겁니다. 모든 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맨 양쪽 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면 모든 점들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와 있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선분이 역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 선분 AB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입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투영시킨다라고 하는 그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거든. 프로젝션. 즉 말 그대로 빛을 쐈을 때 그림자 같은 느낌이야. 다만 정사형은 뭐냐면 정확히 수직으로 빛을 쐈을 때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쏜 건 전부 다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알았죠? 전부 다. 그러면 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A 프라임, B 프라임을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 보면 각이 하나 생길 거고 이 각이 곧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이겠지. 이해돼? 그럼 지금 이런 관계가 만족할 거라고. AB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은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입니다. 만족을 하겠지, 그렇죠? 따라서 내가 찾는 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는 선분 AB 길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야. 저 세타는 뭐야? 이 세타는 직선 AB와 선분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게 선일 때도 그런데 이제 면일 때도 관찰을 해볼게. 면일 때도 면은 조금 면은 일단 요런 이쁜 도형부터 좀 관찰을 해봅시다. 평면이 하나 있어요. 평면이 알파가 하나 있고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자, 평면 위에 두 점 AB 이렇게 잡아서 다른 한 점만 C만 이렇게 잡아요. 그림 어떻게 그리지? 나 그림 못 그리겠어. 그림 좀 부적절해요. 부적절하니까 쭉쭉쭉. 평면 잡고 삼각형을 평면 위에 두 점을 이렇게 놓고 한 점만 여기다 다른 데 이렇게 놓고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지면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한 모서리만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면입니다. 오케이? 뭐 얘가 위에서 이제 그래서 여기 삼각형에 있는 모든 면에 있는 점에서 지면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여기는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떨어지겠지. C'이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래서 생기는 요 삼각형이 생기겠죠. 요 삼각형. 그렇죠? 요 삼각형은 어떻게 넓이가 어떻게 되냐? 처음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하고 얘를 뭐 S'이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럼 이 넓이는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온 녀석을 여기를 H라고 하면 저 S는 AB 곱하기 CH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C'에서 H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도 수직이 되죠, 그쵸? 그렇죠? S'은 AB 곱하기 C'H 곱하기 2분의 1인데 왜? 우산까지 눌렀어. 저 C'H는 지금 요 각이 세타인데 이게 이 삼각형과 지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동시에 CH와
C'H가 이루는 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요 녀석이 그럼 CH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결국 얘랑 3개 더 곱하면 S가 나오고 결국 코사인 세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니. 이게 내가 그냥 예를 들기 위해 삼각형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지. 모든 평면 도형은 모든 도형 원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거를 우리가 타원을 가지고 원을 가지고 비스듬한 원을 딱 내려서 그 밑에 있는 원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 녀석을 타원을 나중에 적분을 해보시면 적분이 쉽게 안 돼요.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삼각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타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배운 친구들은 원 같은 녀석 곡선의 도형의 넓이를 아직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형으로서 이렇게 그냥 다각형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붙여놔도 마찬가지고 그냥 얘가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면에서 그대로 떨어진다고 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지진 않겠지. 그치? 이해돼? 여기서 평행하게 그대로 떨어진다고 해서 지면에 수선의 발의 자취들이 달라지진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하나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정사형을 그림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면과 수직인 광선에 의하여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지면과 수직인 광선을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물론 뭐 빛이야 뭐 굴절도 있고 회절도 있지만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오케이? 무조건 지면에 수직이어야 돼.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지면에 수직이 되지 않게 빛을 쏘는 문제들이 분명 있거든. 그럼 가상의 지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 자, 봐봐. 이런 상황이야. 구가 있어. 구. 공 모양이 있다. 지면이 있고요. 옆에서 그리는 거야. 옆에서. 구가 있어요. 구. 편의상 반지름 길이를 1이라고 해볼게요. 반지름 길이는 1입니다. 단면이 그냥 평면 도형처럼 그리지만 9예요. 알았죠? 빛을 쏴요. 어떻게? 지면과 60도 각도가 되게 빛을 쏩니다. 이렇게 광선을 쏘면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겠지. 그치?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정사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정사형은 지면과 수직이 되게 빛을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어차피 이 구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나 이 광선과 수직이 되게 잘랐을 때 생기는 요 원 단면 있지? 요 단면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자는 어차피 일치할 거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얘가 이쪽이 이 단면의 넓이를 S, 내가 그림자 넓이를 파이 S 프라임이라고 할게. 알았지? 자, 항상 빛은 지면의 수직이어야 돼. 무슨 얘기냐? 여기 무슨 이런 원들이 생길 건데 이게 내가 여기에 물체고 빛을 거꾸로 요런 방향으로 쏴버린 거죠. 빛을 거꾸로 요 방향으로 쏜 거예요. 요 방향으로 쐈을 때 수직이니까 이제 얘가 지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얘가 물체고 나는 실제로는 얘가 물체고 얘가 그림자인데 내가 이 관계식을 세우기 위해선 얘가 물체, 얘가 여기 생기는 요 녀석이 그림자 이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세타가 뭐냐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치? 역시 여기서 세타는 누구냐? 이 면과 요 면이 이루는 각이어야 되거든. 그건 60도가 아니야. 여기가 60도인데 이 60도는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이 아니죠. 그쵸? 그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어디야? 여기 있어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여기입니다. 지금. 그치? 지면이 여기 이렇게까지 와야 되니까 요 30도가 얘가 세타가 돼야 돼. 우리 문제에서. 알았지? 세타는 항상 세타는 이면각이에요. 그러니까 세타는 이면각. 뭐 직선과 평면일 때는 그냥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어야 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S'은 코사인, 아니 S'에 코사인 30도를 곱한 게 S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 이해됐니? 공식을 뭐 정리도 안 해주고 막 다른 예를 막.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우리 내가 관찰하는 선과 지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저 L'은 저 L에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이 세타는 당연히 요 선과 요 면이 이루는 각이어야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그림이 있어요. S 이 녀석을 지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 S 프라임 수직 오케이. 그래서 S는 저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셔야 된다. 이 세타는 당연히 이면각입니다. 오케이.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정사형은 지면에 수직이 되게 빛을 쏴줘야 돼. 원래 넓이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그림자 넓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처음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림자 넓이가 나와요. 처음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림자 넓이가 나옵니다. 다시 이 녀석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은 얘가 물체고 빛을 이렇게 쏴서 얘가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광선이 지면에 수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재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얘를 물체, 얘를 그림자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럼 물체와 지면이 이루는 각이 여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면각은 30도. 즉 물체 넓이에 30도를 곱한 게 그림자 넓이가 됩니다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파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S'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자,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면이 있고요. 지면이 있어요. 지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알파 정도 되는 이런 각도 선상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입체 도형인데 그냥 옆에서 관찰한 거야, 알았지? 그때 우리 문제는 지면과 이루는 각이 예각이 쪽이 베타가 되도록 광선을 쐈대요. 요렇게. 이게 물체고 광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 물체 넓이 S, 광선 넓이 S 프라임 이라고 했을 때 저 S 프라임과 S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개판이죠 지금. 그렇죠? 지면과 수직인 것도 아무것도, 광선과 수직인 게 일단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직이 되도록 가상의 평면을 하나 만드세요. 됐나요? 가상의 평면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알파를 여기라고 하면 좀 그렇나? 여기가 알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알파를 여기만 알파라고 할게요. 알았죠? 이만큼만. 이랬을 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빛은 이 지면과 수직이잖아. 그럼 이 물체가 이 광선에 의해서 여기에 생기는 그림자와 빛을 여기서 또 지면과 수직에게 또 쏴. 이 물체가 이 광선에 의하여 여기에 생기는 그림자가 일치할 거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S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S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뭐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았지?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광선과 수직인 지면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광선 2분의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여야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정사형을 내릴 땐 지면과 수직인 녀석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면각 이 정사형을 구할 때 우리가 이면각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이면각을 구하고자 할 때 정사형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얘랑 얘를 먼저 찾아. 얘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즉 우리는 이제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거야. 첫 번째, 그 교선의 수직이 되도록 그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하여 교선의 수직이 되도록 각 평면에 포함되는 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각,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사형을 이용하여 이면각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사형을 이용하여 이면각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죠. 직육면체가 하나 있어요. 직육면체가 정도 해봅시다. A, B, C, D, E, F, G, H가 됐을 때 요 삼각형 DEG랑 EFGH가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오케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가 세타잖아, 그렇지? 그럼 대신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요 삼각형을 지면에 정사형을 내리면 요 삼각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삼각형 DEG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대로 삼각형 HEG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요 넓이랑 요 넓이만 요령껏 잘 찾으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길이 찾아서 코사인 세타 하는 것도 굉장히 쉽죠,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지만 조금 어려운 것들, 조금 어려운 그림 보여줄까요? 자, 작년 그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인데, 뭐 정육면체라고 해볼게요.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육각형. 육각형 있지. 이 육각형과 저 지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가 문제입니다. 육각형과 바닥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이런 게 문제라고. 굉장히 또는 그림이 여기에 애매하게 떠져 있어. 애매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3등, 여기는 3등 분점, 여기도 그림이 점점 개판이 되는데 3등 분점 이렇게 찾아서 밑에다 이렇게 만들어 생기는 요 오각형이 지면과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짱 어려워진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수능 특강에 내가 자세한 문제는 기억 안 나. 이런 느낌의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넓이 이런 거 구하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각 점에서 수선의 발을 다 내려보자 이거야. 어디에 찍히겠냐? 여기 중점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힐 거니까 요런 오각형,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정사형의 모양이 될 거라는 거지. 즉 이 위에 거 파란색 도형 구하고 정사형 넓이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버리자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면각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한 마리 풀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8-10.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기둥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기둥을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도록 잘라서 이런 타원이 생긴대요. 그랬을 때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문제네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빛을 쏠 거야. 빛을 쏠 건데 빛을 이렇게 쏘면 안 돼. 얘가 물체고 얘를 구한다고 해서 빛은 무조건 지면과 수직이 되게 빛을 쏠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이 넓이가 이제 9파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꾸로 얘를 물체, 얘를 그림자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그럼 저 S에다가 지면과 이루는 각에 30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9파이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S는 루트 3분의 18파이 약분하면 6루트 3파이. 이런 게 저 타원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때 우리 타원의 초점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근데 봅시다. 이 타원의 단축 있잖아. 단축. 이 장축과 수직이 되게 그은 단축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지름의 양끝에 떨어질 거고, 참고로 이 녀석은 지면과 평행해요. 그쵸? 지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 6과 똑같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여기 이제 이 길이는, 길이를 생각해보면 이 길이가 지금 6이니까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역시나 빛을 이렇게 쏘면 L 곱하기 코사인 30도, 걔가 6이 나와야 하니까 장축 길이가 얼마야? 4 루트 3이 됩니다. 그치? 이게 타원의 지금 장축 길이야. 그치? 단축 길이죠. 그렇죠? 우리 문제가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세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타원에서는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랑 똑같았죠. 그쵸? 그쵸? 처음 듣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 A 값은 2루트 3이고요. 단축 길이가 지금 6이 나왔으니까 B 값은 지금 3이죠. 그쵸? 그럼 C는 요놈 제곱 12에서 요놈 제곱인 9를 빼서 C 제곱이 3입니다니까 C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3이 되고 요 길이는 2루트 3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타원의 넓이는 공식이 있어요.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일 때 이 타원의 넓이가 AB 파이입니다. 얼마였죠? 장축 2루트 3 파이 어디였어? 파이 썼나? 2루트 3 6루트 3파이. 이게 타원의 넓이 공식이에요. 서술형을 못 쓰겠죠. 그렇죠? 증명을 하려면 치환적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알았죠? 삼각치환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미적분 하다 보면 책 찢어버리고 싶게 생긴 게 있어. 삼각치환. 자, 8-2번. 하나만 더 풀고. 두 개만 더 풀고 가면 안 되나? 두 개만. 8-2, 3번만 풀고 갑시다. 2번, 3번 딱 두 개만. 왜냐면 여기까지가 정사형 끝이거든. 삼각형 8-2번은 삼각형 DEB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한 모서리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인 건 보이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삼각형 급하니까 그림 안 그리고 B는 그럼 4분의 루트 3 A 제곱인 건 못 찾으면 안 돼요. 그쵸? 선영 오케이? 오케이. 자, 그때 그럼 삼각형 BDE와 바닥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래. 이게 교선이 지금 없는 교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교선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루트 2A의 제곱이죠. 그쵸? 한 모서리가 A니까 BD 길이는 루트 2A니까 2분의 루트 3. 내가 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테스트 해봤어요. 합격. 참 뻔뻔하죠. 그쵸? 그때 2번은 그 바닥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자 이런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이 DEB고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 DEB를 바닥에 정사형 내린 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근데 DEB를 바닥에 정사형을 내리면 EFH가 된다는 거지. 삼각형. 그치? DEB를 정사형을 내리면 EFH가 될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EFH의 넓이는 밑면 정사각형 넓이의 반절이니까요. 이 넓이는 2분의 1 A제곱이고요.
요 넓이는 2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몰라, 시간 없으니까 대충 집에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8-3번. 이제 이 문제만 좀 어려우니까 이 문제만 조금 천천히 풀고 집에 가자. 으악! 으악! 자, 원판이 있어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판이 그 알파 베타에 이렇게 한 점에서 딱딱 만나도록 원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그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옆에서 쳐다본 그림만 그릴 겁니다. 이게 평면 알파, 이게 평면 베타예요. 원판이 어떻게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원판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6이라 그랬으니까 지름은 10이겠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판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선을, 태양 광선이 평면 알파에 30도인 각을 이루면서 원판의 수직이 되게 비춘대요. 그러니까 원판의 수직이 되게 비추면, 이 원판의 수직이 된 광선을 비추면 이렇게 원판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비추면 지면과 이루는 각이 여기가 30도가 된대요. 이해됐니? 그때 그림자가 이쪽에도 생기고 그럼 이쪽에도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문제가 이쪽에 생기는 그림자만 구하래. 됐나요? 그럼 어디가 기준이 될 거냐? 이 빛이 딱 들어와서 딱 여기 지나는 부분이 갈려질 거지, 그치? 아, 그럼 나는 요 부분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여기까지가 지금 원을 조금 잘라낸 부분이 요만큼이 될 거거든. 요만큼에 대한 그림자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빛이 지면에 수직이지 않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빛은 이렇게 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지면인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러면 이 광선이 지면의 수직이잖아. 아, 얘가 물체고 얘가 그림자여야 되는 거지. 나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S' 여기를 S라고 할 건데, 그치? S'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마치 S'이 물체고 S가 그림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나는 S'에다가 뭐 코사인 얼마? 세타 곱한 게 S여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먼저 이제 세타부터 찾아볼게요. 이 세타는 언제나 물체와 물체 둘이 이루는 이면각이지. 그 이면각은 요각입니다, 지금. 그쵸? 요각이니까 30도, 90도, 얘가 60도가 되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이렇게요. 언제나 세타는 이면각,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각도여야 됩니다. 그치? 그럼 얘만 잘 구하면 내가 이걸 잘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전체 길이가 12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6이죠, 그쵸? 여기가 60도니까 이 길이가 3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길이가 9죠, 그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 6짜리 원인데 이렇게 잘려있고 이 길이가 3이 되게, 이 넓이가 지금 저 S의 넓이인 거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땐. 됐나요? 반지름은 6인 거고. 아이고, 여기도 6이네? 여기가 120도, 3분의 2파이가 나오네. 그치? 그럼 요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그치? 부채꼴 넓이 기억나나?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에서 삼각형 넓이 빼시면 되겠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36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사인 120도가 2분의 1 루트 3, 그치? 이게 요 활골의 넓이고, S는 36파이에서 저 활골 빼시면 됩니다, 그쵸? 요거 빼시면 S가 나와요. 그래서 그 S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S' 값이 나옵니다. 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8-6번 있잖아. 이게 8-6번 읽어보면 지면과 수직이 되게 통과시킬 때가 그림자의 넓이가 최대입니다. 어쨌든. 자, 아까 그려줬던 그림들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그려줬던 거 있잖아. 지면과 수직이 되지 않는 그
그 녀석 가상의 평면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걸 생각해보면 뭐가 어렵냐. 여기서 연습 문제가 6번이 쪼까 어렵거든요. 6번이 쪼까 어려운데 6번이 쪼까 어렵고요. 나머지는 좀 할만한데 이 6번이 저 밑에 생기는 그 정사형 넓이가 그 운동장 모양 같이 그 육상 운동장 모양 같은 녀석이 생기잖아. 그럼 어디까지가 원의 일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그 원 몸통의 일부분이 생기는지를 좀 찾아셔야 돼. 이게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 그 원통이 원의 반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 쪽.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녀석이 원에 정확히 딱 반이 된다. 즉 양 사이드에 있는 그 양 옆에 있는 녀석을 더하면 한 개의 원의 넓이가 됩니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걔는 이 원판이 그럼 빛을 이렇게 쏴버리면 얘가 이렇게 끝에 떨어질 거고 지면에 여기에 이렇게 지면과 평행한 교선을 하나 그었다고 쳐봐. 얘까지만 딱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얘까지만 딱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지. 이 녀석은 어차피 밑에가 원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요 단면이 있을 거잖아. 위에서만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안 보일 거라고. 이게 그냥 통으로 일자로 이렇게 보일 거라고. 어차피 그림자를 생각을 하면. 이해됐니? 그럼 어디까지가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이 통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고 어디까지 어느 부분이 이게 곡선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지를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얘는 얘인데 이 길이는 요 녀석의 반절인데 얘는 얘의 반절이라고 할 수 없잖아. 얘랑 길이가 안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정사형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정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정사형을 시킨 게 이건데 이 녀석이 이루는 각은 이쪽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물체와 이 지면이 이루는 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이해됐니?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오시길 바래요. 알았죠? 집에 가자. 진도를 색 조금 나갔죠? 8- 정사형까지만 풀어오세요. 정사형 전개도가 한 페이지밖에 없긴 한데 왜 있는 거야 샹? 이거 그냥 다음 시간에 풉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정사형 문제가 연습 문제 9번까지거든. 10번 하나 빼고 다 정사형 문제거든요. 한 단원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자. 내가 다음 시간엔 좋은 컨디션으로 와서 문제도 잘 풀고 수업도 열심히 잘 해주는 그런 좋은 선생이 되도록 해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